열대야가 몇 주째 이어지던 밤이에요. 경아는 달궈진 아스팔트 냄새가 남은 공기를 걸어 빈집으로 와요. 이웃집 실외기 바람을 막느라 문과 창을 다 봉해둬서 방은 찜통이에요. 샤워가 남긴 서늘함이 가시기 전에 책상 앞에 앉는데 거기 유서가 든 봉투가 놓여 있어요. 받는 사람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고요. 경아는 그 봉투를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고 자기한테 다시 시작하라고 말해요. 5분도 안 돼 다시 땀이 흘러요. 또 샤워를 하고 돌아와 방금 쓴 쪽지를 다시 찢어요. 그렇게 밤을 보내다 반쯤 잠든 사이 벌판 위로 눈이 흩날리기 시작해요. 경아는 눈 덮인 벌판을 노려보며 아직은 안전하다고 자기에게 말해요. 능선을 따라 심긴 나무들은 밀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있고 숲을 뒤에 묻힌 이들의 흰 뼈도 서늘하고 마른 채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다 알게 돼요. 이미 물결에 잃어버린 아래쪽에는 등을 돌리고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어떤 도움도 오지 않으리라 믿으면서요. 계속 살아가려면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름이 끝나요. 여전히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하루 한 끼를 겨우 넘기지만 이제는 걸음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바닥에 늘어져 눕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일상은 조금씩 돌아와요. 매일 새벽 책상에 앉아 모두에게 보내는 작별 편지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쓰고요. 가을이 깊어지고 산책로의 단풍은 눈부신데 그 아름다움을 느낄 자기 안의 배선은 꺼져 있다고 경하는 적어요. 그러다 12월의 늦은 아침,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한 통 와요. 경아야, 그게 전부예요. 이름 하나뿐이요. 20해가 훨씬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인선이 이름부터 부르면 급한 용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곧 다음 문자가 와요. 지금 바로 올 수 있겠느냐고. 인선은 올해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8년 전 제주의 산골 마을로 내려가 혼자 나무를 만지며 지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라는 곳은 서울의 낯선 병원이에요. 어둑한 로비 벽에는 손과 발을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무언가를 잃은 자리와 그 자리를 다시 꿰맨 자리요. 경아는 인선이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했겠구나 짐작해요. 그런데 인선은 신분증도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친 손을 보러 가는데 왜 신분증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름부터 불러놓고 급하게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씩 열어볼게요.